네, 신부체험TV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복숭아 알레르기의 감인 반응, 치료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또 두드러기에 대한 질문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인데 왜 이렇게 두드러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지, 또 어떻게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두드러기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콜린성 두드러기, 한랭성 두드러기, 그 다음에 음식물에 의한 두드러기, 압박이라든지 수성 두드러기, 물에 의한 두드러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두드러기가 생기는데, 그러한 요인들은 공통적인 분모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어떤 형태로든 심부 온도는 내려가 있고, 모공은 닫혀져 있고 피부 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피부 온도는 올라간다 그랬죠? 왜? 체온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인체의 체온 조절 시스템이죠.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당연히 모공은 닫히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이해가 안 될 때는 유튜브의 커뮤니티에서 제가 올려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한 4개 정도가 돼요. 면역과 무병 장수론, 그 다음에 심부 온도와 피부 온도와의 상관관계, 또 심부 온도가 저하될 경우 4가지의 현상이 생긴다 그랬죠. 하나는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모공이 닫히고, 땀의 분비는 줄어들고, 그 다음에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진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4가지 현상은 남녀노소, 체질, 어떤 동물군에 다 적용이 되는 현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양이, 강아지, 사자, 말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인간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물리 법칙입니다. 또 생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체질에 관계가 없습니다. 반드시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이러한 것을 이해할 때 제 강의가 너무나 쉽게 와닿을 겁니다. 그리고 치료 또한, 질병 치료 또한 너무나 쉽다라는 걸 알게 되죠. 제가 종종 말하잖아요. 루트 16은 얼마냐고. 아시는 분은 금방 답을 할 수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잘 모를 겁니다. 평생을 못 풀 수도 있을 겁니다. 질병 치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두드러기 치료도 마찬가지겠죠. 두드러기가 왜 발생했는지, 그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읽어내야 합니다. 단지 두드러기가 발생했다고, 피부가 붉어졌다, 가려움증이 있다고, 그 단순한 염증 치료, 단순한 가려움증, 현재의 그 증상만 완화시켜주는 치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한 반복이 계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이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두드러기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도 제가 한번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두드러기 치료법이죠. 한번 두드러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2 여자입니다. 제가 한 3개월 전부터 가려워서 긁거나 어디에 긁히면 두드러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진료받아 보니까 두드러기라는 말만 하고 약물 일주일치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약을 일주일치 다 먹고 남은 것 같아서 몸이 가렵길래 몸을 긁었어요. 근데 또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먹던 약도 먹었는데 안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려워서 긁고, 또 두드러기 나와도 냅두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수업 시간에 허벅지가 가려워서 긁었는데 5시간 정도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너무 심각해서 제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하니까 약국에서 약을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국에서 피부질환 치료제 세로젠 사서 발랐는데 바르고 몇십 분 정도만 안 가렵고요. 그 다음부터는 또 가렵더라고요. 그래서 글 올려봅니다. 계속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병원을 가야 하는 건지. 그리고 가려워서 긁으면 생기고 또
좀 부위가 뜨거워지더라고요. 원래 그러는 건가요? 뜨거워지고 또 가슴 쪽이 가끔 아픈 거 빼고는 단 증상은 없어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돼 있죠. 자, 우리가 이 두드러기도 대표적으로 이제 가려움증과 피부 발적, 자결감, 화끈거림 이러한 것들을 동반하게 됩니다. 근데 두드러기는 대체적으로 이제 모세혈관이 확장이 됐다 그러죠. 뭐 팽진이 생긴다든지 또 맥관 부종이 생긴다든지 다양한 윤기성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직은 왜 변형이 되죠? 함몰이 되지 않고 또 윤기가 되는 걸까요? 그 다음에 가려움증은 계속 반복이 되는 걸까요? 라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두드러기는 그 이전에 두드러기가 나기 전에 생활 습생이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이 중2 여자분은 평소에 신부 온도가 낮아지는 환경, 또 모공이 닫히는 환경, 피부 온도가 상승되는 그런 인체의 환경 속에서 그 생활 패턴을 그대로 이어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뭔가 또 트리거가 작용을 하게 되면 신부 온도를 더 낮추게 되죠. 모공은 더 닫히고 열은 내 몸 바깥으로 방출이 안 될 때 가려움증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열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되거든요. 쏠리는 부위의 피부 온도는 올라가고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억력은 강해지는 거죠. 자, 그때 뭔가 돌출, 비대, 팽창과 같은 윤기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때 팽진이라든지 맥관 부족, 모세혈관 확장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려움증과 다양한 염증성의 증상이 나타날 때, 특히 팽진이라든지 맥관 부종, 피부, 묘기증이 나타날 때는 우리가 두드러기다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드러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제제나 한삼인 제제를 쓰게 되죠. 효과 너무나 좋습니다. 다 알려져 있어요. 왜 좋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약들은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부온도 피부온도 둘 다 내려간다라는 의미죠. 자, 눈에 보이는 피부온도가 내려가니까 발적과 염증과 가려움증은 바로 진정이 되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부온도까지 낮추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부온도를 측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약을 먹고도 신부온도가 낮아졌는지 높아졌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피부 온도가 내려가니까 정상의 호전도는 금방 이렇게 호전이 되니까 약을 안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약을 먹고 나면 제2차, 제3차 약물에 의한 신부 온도가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 신부 온도가 내려가면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가만히 안 있죠. 또 모공을 닫아버리고 모공이 닫힌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또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리게 됩니다. 쏠린 부위의 피부 온도는 다시 올라가고 또 발적과 가려움증이 생기는 무한 반복의 악순환이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피부 온도가 올라간 부위는 자결감, 화끈거림이 생길 수는 있겠죠.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계속 반복되는 치료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환자분들이 그때 정상만 완화시켜 주려고 치료하시는 분들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시를 합니다. 왜 두드러기의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낮아져 있는 이 몸속 온도는 올려야 됩니다.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고요.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부 온도 올리고 피부 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게 모든 질병 치료의 3대 치료 원칙입니다. 두드러기뿐만 아닙니다. 아토피, 건선, 지루성 피부염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종도, 양성종양이든 건종, 낭종, 골종, 육종 다 마찬가지입니다. 양성이든 악성종양이든 모든 질병 치료의 3대 치료 원칙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임상을 꾸준히 해왔는데 저는 솔직히 이러한 세포 열 에너지 학적 관점, 제가 개발한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서 병을 치료해 보니까 병 치료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은 왜 신부 온도가 내려갔는지,
왜 피부 온도가 올라갔는지, 왜 모공이 다쳤는지에 대한 그러한 자세한 지식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왜? 바로 이 이론은 생화학이나 인체 물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기존의 뭐 영양학적 관점, 단순한 의학적, 한의학적 관점과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거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거의 알려지지 않는 학문으로 또 치료 방법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한 분야만 꾸준히 분석하고 또 치료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 두드러기 치료는 원인 제거죠. 원인을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데 그 원인이 너무나 다양하다라는 거죠. 신부온도를 낮추는 요인들은 너무나 많겠죠. 뭐 온도, 압력, pH, 전기장, 자기장, 저산소증, 물리화학적인 자극, 뭐 환경, 수술 여건, 또 뭐 약물, 뭐 전해질, 중금속 다 포함이 되고요. 또 음식물 그 하나하나의 점도, 경도, 산도, 표면적 등에 따라서도 이 세포에 다 각각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라는 것은 그 가장 주된 기능이 바로 열 에너지 대사입니다. 그 열 에너지 대사를 수행하는 기관은 미토콘드리아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정상적인 열 에너지 대사를 수행할 때 우리 심부 온도는 항시 37도를 잘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 온도가 유지될 때 나는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내가 건강한 상태로 계속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드러기 치료 쉽지 않겠죠?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면 아주 쉬운 게 또 두드러기 치료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피레토세라피적인 관점으로 한번 치료해 보시면 정말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